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당 최고위원 선거 홍보 영상인데요. 일단 진실을 밝히고, 그리고 그 방송에서 제가 슈타인즈 채널에게 감정이 안 좋다 그러는데, 감정으로 한 문제가 아니고요. 공적으로 제가 비판을 한 겁니다. 일단 태블릿 PC는 제가 검토하기 시작한 거는 11월 말, 자유총연맹 김경재 총재가 자꾸 자기한테 누군가 이거 PC가 조작됐다 그러니까 이제 알아봐라 해서, 뭐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나는 그거 아니 설마 이 중앙미디어 그룹이 그런 짓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뭐 하나 음모론일 겁니다 해가지고 검토를 하는데, 뭐 주로 일베에서 나온 거, 미래한국에서 나온 것들을 중심으로 검토를 하는데 조작 의혹이 거의 다 맞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따로 몇 개 잡아낸 것들도 있는데, 예를 들면은 김한수가 마레이 컴퍼니라는 자기 회사를 통해서 개통한 사실을 검찰이 SKT에 요청해서 이게 마레이 컴퍼니구나 알기 하루 전날 손석희가 어떻게 이걸 마레이 컴퍼니라고 보도할 수 있냐. 그건 김한수가 알려주지 않고 어떻게 손석희가 검찰보다 더 먼저 알 수 있냐. 이런 것들은 뭐 미디어치가 단독으로 잡은 건데, 상당수는 이미 의혹이 제기된 걸 확인을 한 거고, 제가 역할을 한 거는 이걸 방통심의로 끌고 간 거죠. 확신을 갖고 있으니까. 그냥 조작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크게 영향력은 없잖아요. 그냥 보는 거지. 그걸 방통심의 투쟁으로 끌고 간 부분, 뭐 그렇다고 또 방통심의 투쟁을 또 제가 다 주도한 건 아닙니다. 제가 끌고 갔고, 그 투쟁은 또 여기 좀 뭐 우리 유해빈 구국대장부터 해서 뭐 염순태 씨 등등 지금 우리 당원들이 다 한 거죠. 뭐 제가 그 투쟁은 또 주의하진 않았습니다. 예, 원래 이렇게 진실을 알리는 역할을 하지, 그걸 조직화해서 이렇게 투쟁으로 끌고 가는 역할은 그때까지만 해도 뭐 제 역할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진실을 밝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사실은 훈련과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진실을 알고 있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고, 알고 있는 거를 공식화시키는 그거는 자기 좀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슈타인즈 채널에게 뭐라 그런 거는 여명 혁신위의 앞잡이죠. 박근혜 대통령 출당의 앞장선. 원래 태극기 집회 때 태극기 들고 박 대통령 막 울고 했던 사람이 돌변해서 홍준표 쪽으로 들어가니까, 박 대통령 출당의 칼잡이 역할을 하니까 그 사람을 슈타인즈 채널이 초청을 했고, 그때 이미 여명은 기자를 통해서 박 대통령 자진 탈당을 권한다고까지 얘기했거든요. 근데 슈타인즈 채널 입장은 박 대통령 출당이 안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입장 아닙니까? 그랬으면 그 사람은 부르면 안 되는 거죠. 입장이 완전 다른데, 그때 슈타인즈 채널 친구들이 한 3명인가 있었고, 여명 있으면은 3명이 둘러싸가지고 공격할 바에야 부르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불렀으면은 예는 갖추되 짚을 쫙쫙 짚었어야 되거든요. 아니, 당신 태극기 집회 때 박 대통령 무죄 막 떠들었는데 이제 출당해야 된다, 이상하지 않냐? 좀 질문을 깊이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그리고 그 당시 얘기할 때 여명이 젊다는 거는 순수하게 바른말을 해야 된다는 거다라고 떠들어놓고서 바른말을 안 하잖아요. 그 방송에서. 같이 박수치고. 저는 솔직히 그거는 젊은 친구들이 해서는 안 되는 짓이라고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방송은 잘못됐고 여명은 즉각 책임지고 혁신이 사퇴해라. 저는 이런 방송이 나가야 된다고 맞다고 봅니다. 뭐 제가 뭐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은 저 같으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꼭 그렇게 인간관계가 파탄 나죠. 그럼 슈타인즈 채널하고 뭐 여명이나 인간관계가 파탄 날 텐데, 인간관계가 파탄 나는 거를 감수하고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좀 예를 들어 놓은 게, 이 책에 상세하게 나오는데, 서울대학교 미학과라는 데가 정원이 20명입니다. 완전 빼밀리예요.
거기서 이념이 틀리고 생각이 틀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운동권, 근데 그 당시는 서울대학교 미학과는 완전히 신좌파 운동권이 다 장악했을 텐데 엄청 비판을 했죠. 신좌파 이념에 대해서. 그때마다 저한테 선배든 후배든 와서 같은 식구끼리 왜 싸우냐. 제가 그때 답한 거는 아니 인문대학에서 공부하는 사람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서로 치열하게 논쟁을 해서 새로 들어올 신입생이든 밖에 있는 제3자들에게 누가 옳은지를 가려주는 게 인문학도의 의무지 인문학 공부한다면서 서로 형, 아우, 밤새 같이 술 먹고 놀면서 서로 감싸주고 이건 아니다. 내가 그럴 바에 인문대학 왜 들어왔냐. 사실상 저는 서울대학교 미학과 공동체에서 이탈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성폭력 조작 사건이 벌어지는데 인문대의 다른 과 남학생이 미학과 여학생을 성폭행했다는 그 건인데 이거 뭐 상세하게 설명은 안 드릴게요. 제가 판단한 거는 성폭력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그때도 제가 인터넷신문 편집장이었는데 모든 취재를 다 동원해서 검토했을 때 아니었다. 성폭력이. 그런데 그거를 전 조작이라 보는 거죠. 조작을 주도했던 친구들이 제 미학과 여자 후배들이 절대 다수였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친구도 미학과 여학생이었기 때문에 뭐 일전을 벌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만약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같은 서울대 미학과 식구끼리 왜 이러냐. 그 압력이 막 엄청나게 들어왔죠. 막 교수까지 해가지고 이미 졸업한 사람들까지 전화 와서 이거 왜 이러냐 너. 저 그때 한 번도 흔들린 적 없습니다. 그때가 대학교 4학년 때인데 내 미학과하고 연 끊더라도 일단 피해자가 있잖아요. 조작이 아닌데, 아니, 성폭력이 아닌데 성폭력범으로 누명을 쓴 그 사람이 있는데 내가 미학과 출신이라고 덮어주고 간다. 이건 아니지 않냐. 1년을 치열하게 싸우면서 온갖 협박, 뭐 본인들은 또 제가 협박했다 그래요. 저는 혼자였고 저를 도왔던 친구들은 그 당시에 미학과에서 한 명도 없고 저하고 아주 가까웠던 사람들도 다 떠났습니다. 그때. 성폭력 조작에 가담하지 않고 제 생각에 동의하는 제 후배들도 다 떠났습니다. 오히려 법대하고 정치학과 친구하고 타대학 이 친구들이 합쳐가지고 일전을 벌였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들은 젊었을 때니까 진실만 우리가 갖고 있으면은 당연히 이길 수 있다고 우린 믿어서 1년 동안 정말 4명이었습니다. 4명. 처절하게 싸워 나가는데 졌습니다. 학교에서도 징계받고 재판에서 같은 경우는 대학에서는 대학의 성폭력론이라는 거는 그냥 여자가 피해받았다 그러면은 이게 피해자 우선주의자 그래서 성폭력이 아닌데도 이 사과문을 쓰도록 해요. 그 운동권 사회인데 그 남학생이 운동권이다 보니까 사과문을 썼어요. 이게 증거가 되니까 재판 가도 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솔직히 저 빼고는 나머지 같이 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충격을 좀 받았어요. 야, 진실이 지는구나. 근데 저는 매체를 했었기 때문에 진실 지는 거 여러 번 봤거든요. 그래서 실망은 했지만은 진실은 대부분 지더라. 그래서 지금도 사기 탄핵이 명확하잖아요. 근데 대통령 구속돼 있고 태블릿 PC 조작 명확하잖아요. 안 밝혀지지 않습니까?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실은 원래 진다. 진실이 이기게끔 하는 거는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진실 붙들고 가는 거고 어느 순간에 역사가 흐르면서 우연히 진실이 터져나와서 밝혀지는 거지 내가 지금보다 더 열심히 뛰어난다고 또 진실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진실이 덮여있다고 제가 좌절하고 쓰러져 있는 것도 아니고 하던 대로 그냥 하는 거다. 그런 자세를 늘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보수파리들하고도 마찬가지죠. 물론 그러니까 제가 보수파리들한테 얘기한 게 우리 같은 식구끼리 왜 이러냐 그랬을 때 저는 서울대 미학과 시절을 떠올립니다.
그 인간관계의 탄탄함은요, 저와 지금 이 보수파리아의 관계랑 서울대 미학과 시절의 제 선후배 관계는 비교도 안 돼요. 이거 완전 한 식구거든요. 거기서 제가 진실 가지고 진짜 그렇게 친했던 선후배와 전면전을 했는데, 보수파리들 태극기 들다가 박근혜 출당 선동하고, 이거 제가 비판하는 거 당연한 거죠. 너무 당연한 거죠. 그걸 그냥 묻어간다? 예전에 친했다고? 하여튼 저는 그렇게 안 살아왔어요. 이게 제가 꼭 저처럼 살라는 얘기하는 좀 그렇지만은 그렇게 안 살아왔고, 저 우리 대한민국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거 제가 계속 짚어나갑니다. 우리끼리 하나가 되려면 진실과 정확한 명분과 정확한 노선, 여기가 다 공유가 돼야 돼요. 잘못된 걸 가지고 우리끼리 하나라는 거는 저는 대한민국당에서도 저는 그건 용납 못합니다. 잘못된 건 다 바로 잡아야 돼요. 왜? 수많은 당원이 있고 수많은 국민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보고 들어올 수 있다고 보는데, 그냥 과거에 좀 했다고 잘못된 걸 그냥 계속 같이 가자. 하여튼 저는 그렇게 안 살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안 살 거라는 거죠. 잘못된 걸 바로 잡아줘야지만 당내 분란도 합당한 절차와 의견 제시에서 분란이 사그러들고, 외부에서도 저걸 제대로 처리하는 거를 봐야지만 들어온다. 저는 당내에서도 할 말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최고위원으로 된다. 사실은 이 정책위의장이라는 게 원래 각 당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최고위원이 되는데, 지금 지도부 중에서 선거 치른 분이 없잖아요. 당대표 두 분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 선거 치르자 얘기 안 했기 때문에 치를 수도 없었고, 그럼 나 하나라도 한 명 나가서 공약을 제시하고 활동 계획을 제시하고 밑에서부터 당원들에게 인정을 받고 들어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나온 건데, 정책위의장은 이제 당 대표가 하는 거니까 그대로 수행은 해야 되는데 조금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 선거가 진행되는데 제가 지도부 회의에 정책위의장 자격으로 들어와서 이제 하다 보면은, 이거 막 선거 얘기를 하잖아요. 지도부 회의에서. 이거 출마자가 혼자 들어와가지고 떠들면 되겠나. 그래서 당분간은 좀 안 들어가야 되겠다, 지도부 회의도. 근데 뭐 제가 했던 것, 최소한의 것들은 뭐 할 수밖에 없지만은 좀 그 생각을 하고, 우리 당에 대해서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비전은 분명한 이 업그레이드 혹은 변화는 있어야 됩니다. 태극기 집회를 계속 해왔던 사람들이 정당을 만들었는데, 정당 활동은 분명히 달라요. 해당 분야 하나마다 다 전문적입니다. 태극기 집회는 안 나왔지만은 그 정당에서의 한 분야를 계속한 사람들이 있어요. 들어와야 돼요, 그런 분들도. 그분들도 들어와야 됩니다. 어차피 지금 우리 당에 태극기 집회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원래 해왔던 사람 중심으로 하되, 정당은 특히 우리는 제 스스로는 수권정당을 지향합니다. 문재인 빨리 끌어내리고 지자체 총선 그리고 대선에서 우리가 국정 운영권을 가져와야 된다는 자세로 저는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저 참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문 인재를 대폭 들어야 되고, 저까지 포함해서 정책위의장 저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저까지 포함해서 자리 다 내버려 둘 마음이 돼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옛날부터 했으니까 내가 끝까지 하겠다. 이거 안 됩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어요. 제 생각에는 이미 자유한국당이 무너져 가기 때문에, 이 대안 세력이 대한민국당밖에 없기 때문에 몰려올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과거에 우리가 뭘 했던 걸 가지고 그대로 해라, 우리 밑에서 하겠다. 그렇게 안 되죠. 이게 권력 투쟁이 아니라,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은 대한민국당은 지금 이렇게 이게 좀 부족한데 이걸 해야 되겠는데 들어왔어요. 근데 문을 안 열어줘? 나가죠. 안 들어오죠. 그래서 문을 다 열어놓을 자세가 돼 있어야 돼서, 최고위원 선거 이번에는 나가지만 정책위의장은 말할 것도 없고, 최고위원도 얼마든지 비워놓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자유한국당이 완전히 무너질 거라고 보는데 그때 또 거기서 열심히 했던 분들 또 우리가 영입을 하든지 어떻게 보면 흡수 합병을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자리 또 다 비워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번에 일단 새롭게 구성되는 이 최고위원 지도부에서는 저뿐 아니라 다들 좀 그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당에 참 이거 홍보해주는 매체가 없잖아요. 이제 미디어치 하나인데 저는 이 기획탄핵이 조중동이 거의 주범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보수 매체도 정말 굉장히 이제 위축될 겁니다. 조중동 같은 거. 그러면 그 공간에서 우리 당을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매체가 분명히 필요한데 저는 지금 볼 때는 미디어치가 그 역할을 더 크게 해야 된다고 봐서 정당의 대한애국당의 절반 정도 일을 하고 미디어치 확장하는데도 저는 힘을 좀 쏟아야 됩니다. 근데 다른 사람한테 맡길 수가 없잖아요. 미디어치 성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다른 매체가 치고 올 가능성도 없고. 그래서 이거는 당과 이 매체는 병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제 꿈이 제대로 된 언론사를 만드는 거였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그 일을 해야 될 시점이고 기회도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당과 미디어치가 윈윈할 수 있는 그 고리를 찾아서 당도 성장시키고 매체도 성장시키는 일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제가 좀 자리를 비워둘 필요도 있고요. 자, 이제 선거가 연휴가 걸려서 사실 좀 제가 볼 땐 참 이게 스케줄이 왜 이렇게 됐는지 이거 조금 출마자가 공개됐으면은 바로 월요일부터 이게 홍보를 해야 되는데 연휴가 한 거의 열흘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다른 출마자들 그 미디어치 방송이나 필요하면 기사나 다 제공하면서 선거를 좀 그래도 당원들 전체에게는 야 그래도 이런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갖고 들어왔구나. 그래서 좀 판별할 수 있도록 그런 좀 기회가 제공됐으면 합니다. 요즘 방송에서 제 속에는 이거 초등학교, 고등학교 이걸 다 제가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요즘 보니까 이 책을 구국전사 유해빈 씨가 이거 가져가서 널리 당원들에게 판매하면서 알리던데 사실 이거 제 생각을 확인하려면 이 책을 다 보시면 되고요. 방송에서는 한 요 정도만 이 정도만 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출마자들 꼭 미디어치 방송이 아니더라도 유튜브도 있잖아요. 거기서 좀 이렇게 연락을 취해서 그래서 당원들이 선택을 할 때 기본 정보는 제공이 될 수 있도록 그 당 선관위나 이건 제가 당 지도부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선관위와 좀 대변인실 적극 좀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